자, 4부는 스피드 다운. 선박이 스피드가 다운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뒤에서 대항 문어가 와가지고 배를 뒤에서 프로펠러를 잡아 당깁니까? 왜 잘 가던 배가 스피드가 다운됩니까? 스피드가 다운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 모 대학 교수분께서는 자꾸 조류 이야기를 합니다. 조류가 있는데 조류가 거기가 얼마나 센데 벵골 수도가 조류가 얼마나 센데 신 대표가 조류 무시하고 이야기한다고. 조류가 아무리 세도요 불과 몇 분 사이에 19.1나트를 가던 배를 15나트까지 어떻게 줄입니까? 예? 자, AIS 정보 유사 패턴을 우리가 반복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달렸는가? 19.1나트로 가던 배가 17.4, 17.1, 16.8, 16.5, 15.8, 15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사망사는 엔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엔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사망사. 엔진은 오답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봤더니 누군가 기관을 임의로 썼네. 임의로. 기관장이. 이 사람은 계속 브릿지의 엔진 텔레그라프 앞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앞에. 엔진을 조작할 수 있는 판넬 앞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한번 나갔다 오는데 윙브릿지에 나갔다 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습니다. 8시 22분경. 선내 8시 22분경에 이렇게 CCTV가 잘 작동됐죠? 이 CCTV는 8시 40분에 고장납니다. 사고 5분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 CCTV가 잡혔어요. 본인은 진술은 자기가 윙브릿지로 나갔다. 윙브릿지는 여기 선교에 여기가 조타실 옆에 바깥으로 쭉 날개처럼 나와서 바다를 왼쪽 오른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가서 바다를 상태를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뭐하러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 영역이죠. 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텔레그라프 앞에 고수합니다. 브릿지 엔진 텔레그라프 앞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엔진 텔레그라프 앞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관장은. 왜? 기관장한테 엔진을 쓰라고 명령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장도 그런 명령 내려줬습니다. 근데 기관장이 엔진 컨트롤 모드를 기관실에서 엔진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드를 브릿지로 전환합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한바다님, 트위스트를 썼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기관이 보통 이렇습니다. 3등 항해사가 하프 슬로우 오다를 내렸다고 해요. 예? 하프 햇, 풀 어헤드로 가던 배를 저쪽 앞에 보니까 뭐 어선이 있는 것 같아. 또는 뭐 무슨 이유에서든 속도를 낮춰야 될, 이 배는 속도 낮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속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하프 햇 하면은 조타수가 하프 햇 복창을 하고 엔진 텔레그라프에 가서 엔진을 하프로 딱 내리면 떠르르륵 내리면, 그것도 양현. 이 배 프로펠러 2개입니다. 세월호 프로펠러 2개인 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펠러 2개입니다. 우리나라 군함 프로펠러 2개인데 상선은 하나인데 세월호는 프로펠러 2개입니다. 근데 라다는 하나예요. 군함은 라다가 2개입니다. 프로펠러 2개, 라다 2개. 그럼 타요가 빨리 먹습니다. 왜? 걷어내는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이 수압이 라다, 타에 바로 미치기 때문에 타가 잘 먹어요. 근데 세월호는 프로펠러가 2개인데 라다가 가운데 하나만 있는 아주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체 움직임이 좀 특이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프로펠러 2개인데 예? 하프 헤드를 하게 되면 양쪽 엔진 2개를 한꺼번에 당기면 됩니다. 절반을. 그게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엔진, 왼쪽 엔진 같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라프 한꺼번에 내리면 한 손으로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쭈르륵 내리면 이 시그널이 엔진 컨트롤룸으로 가면 엔진 컨트롤룸에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출항을 하거나
협수로를 항해하거나 이럴 때에 선장이 올라와서 직접 조준을 하면서 기관장이나 1등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고 엔진 사용을 브릿지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브릿지에서 오다 주는 대로 기관이 돌아갑니다. 뭐 그렇게 해야 위험때 뭐 한 단계 건너서 그냥 대양 항해를 하거나 먼 거리를 하거나 한참 동안 항해를 할 때는 그냥 기관실 모드로 가다가 협수로나 입출항 때는 브릿지 모드로 전환을 하는데, 선장이 있거나 항해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엔진 텔레그라프를 쓸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한 모드를 바꾸진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오더가 있어야 됩니다. 기관장이 선장과 동급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엄연히 엔진을 사용하던 항해와 운항에 대한 권한은 항해사한테 있습니다. 혹시 누가 그래요? 기관장이 선장한테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안 됩니다. 브릿지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캡틴 대신 하는 겁니다. 선장이 브릿지에 올라왔을 때는 오케이. 그러나 선장이 내려가면 항해 당직사관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항해 당직사관의 허락다, 명령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엔진 마음대로 쓴다? 군함 같으면은 직접 처형감이라니까요. 그런데 브릿지 엔진 텔레그라프 앞을 고수한 기관장이 텔레그라프를 브릿지 모드로 전환하고 스피드 다운을 시킵니다. 기관장의 진술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 모든 진술들이 갈팡질팡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관 사용을 선장이 지시해서 선장 지시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을 썼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근데 그 기관을 쓸 때 선장은 브릿지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2등 항해사가 또 입증을 했습니다. 자기 브릿지에 올라오니 이미 엔진은 꺼져 있고 한쪽 오른쪽 엔진이 데드 슬로우 상태라서 오른쪽 엔진은 왜 데드 슬로우 상태예요? 라고 하니 그때서 기관장이 하고 완전 정지시켰다라는 증언에 의해서 왼쪽 엔진이 정지되는 것은 정지한 상태를 본 사람으로부터 확인되고 또 블랙박스, 화물 차량의 블랙박스의 데시벨 체크로 언제 엔진 소리가 확 줄어들었는지 언제 엔진이 정지했는지는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겁니다. 좌연 엔진은 8시 49분 55초에 좌연 엔진이 완전 정지됩니다. 선조의 블랙박스 주파수 체크로도 확인이 됩니다. 8시 49분 55초에 좌연 엔진 정지되는데 우연 엔진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데드 슬로우 상태로. 데드 슬로우.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등 항해사가 왜 우연 엔진은 데드 슬로우죠? 하니까 하고 정지시킨 시간이 08시 50분 58초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엔진이 왼쪽 오른쪽 함께 다, 그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정지가 되죠. 요 상황은 2등 항해사의 진술서, 그 다음 기관장 진술서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쪽은 정지했고 우연 엔진은 데드 슬로우라고 지적을 해서 내가 완전히 정지시켰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에 있습니다. 그러면 좌연 엔진 정지는 08시 49분 55초 될 때까지 풀로 돌아간, 풀어헤드, 풀로 돌아간 거는 선조의 블랙박스 주파수로도 확인이 되니까 좌연 엔진은 풀인데 왜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 상태로 8시 50분까지 왔느냐? 왜 우연 엔진은 데드 슬로우 상태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엔진이 프로펠러가 2개입니다. 좌연은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돌고 왼쪽 거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우리나라 군함은 천안함 같은 경우에 오른쪽 거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거 왼쪽으로 도는데 세월호는 오른쪽 거 왼쪽으로 돌고 왼쪽 거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게 이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좌연이 풀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 정도 뭐 거의 한 이 정도 더 빠르게 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좌연은 이렇게 풀로 막 돌아갑니다. 근데
우연 엔진이 좌연이 이렇게 돌겠네요. 이렇게 막 이 정도 막 뭐 RPM이 뭐 이렇게 막 더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풀이니까. 근데 좌연 엔진이 데드 슬로가 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추진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추진력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좌연 엔진은 우리 가족분들이 보시기에 좌연 엔진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연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 추진력의 차이로 인해서 배가 서서히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생기겠죠. 추진력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 한쪽이 좌연 엔진 쪽이 풀이면 좌연 엔진 쪽이 풀인데 우연 엔진이 슬로우 중간 하프 정도만 돌아도 물을 차내는 데에 있어서 이 우연 프로펠러가 저항 역할까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항이 막는. 그런데 데드 슬로우가 되면 좌연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가 되면 프로펠러 그 자체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죠? 한쪽이 막 돌아가는데 요게 천천히 돌아가면 이 면적만큼 물을 막는 거죠. 배너 영화 보면 급하게 회전할 때 한쪽은 막 열심히 노를 젓고 한쪽은 노를 푹 담그잖아요. 왜? 브레이크 역할. 뱃놀이 해보셨습니까? 뱃놀이 하면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젓고 왼쪽 거를 반대로 적으면 배가 팩 돌아가는 거. 뱃놀이 잘하는 사람들은 이쪽 오른쪽 노와 왼쪽 노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선박은 그게 안 된다면 한쪽을 푹 담그.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우 상태라는 것은 우연 엔진이 그때부터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배를 추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우연 프로펠러가 하는 거죠. 좌연 엔진은 풀, 우연은 저항. 당연히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타수가 이상하네 왜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게요. 항해사와 조타수 거리는 불과 2, 3m, 조타수와 기관장까지 거리 불과 3 내지 5m.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를 선조위나 사참위가 조사를 안 하고 뭔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특검이 출발하면은 이 부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참위가 기관장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할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가 천안함 가지고 사성장군 둘이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세월호 문제 가지고 또 누군가를 고발을 할까요 제가? 사참위가 이어받은 선조위 위원장이 브룩스벨에 용역을 주면서 급선의 원인을 찾아달라. 잘못된 오다인 거예요. 용역을 잘못 준 겁니다. 급선해가 사고 원인이 아닌데 저는 급선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조위 보고서에 사고 시간 전체를 통틀어 ROT가 0.9라며요. 내가 잰 거 아닙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ROT 선해율이 전체 평균값이 사고 전체를 통틀어 전체 평균값이 0.9라면서요. 1초 동안에 0.9도, 1초에 1도 돌아갔다면서요. 10도를 10초 만에 돌아간 거. 멀리 바라봤을 때 도로의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를 10초 동안 바라보는 것이 ROT 1입니다. ROT 0.9라며요. 그게 어떻게 급선회입니까? 세월호 사고에 급선회가 없었죠. 그러니 제가 주장합니다. 차라리 세월호 사고에 급선회 없었다. 그 전까지는 급선회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수준까지 제가
모두 급선회에 올인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덜 창피하라고 급선회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완화되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빠른 선회 있습니다. 1초에 2.5도, 3도까지 1초 동안에 3도까지 선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넘어져서 45도, 50도 기울어서 수면 위에서 마치 비 오는 날 자동차 미끄러지듯이 수막 효과처럼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50도를 기울었는데 세월호의 옆면은 평평하잖아요. 이 평평한 면이 기울어서 물과 만나고 가고 있는 타력은 존재하니 선회하는 부분, 빠른 선회는 존재합니다. 빠른 선회. 그거는 기울어서 화물이 왕창 쏟아지는 화물이라는 변수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죠. 현상이죠. 사고의 결과죠. 그게 어떻게 원인입니까? 급선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은 풀로 돌아가는데 한쪽은 거의 정지 상태로 왔다. 이걸 뭘로 입증하느냐? 스피드로 입증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자, 보세요. 19.1나트로 오던 배가 17.4, 17.1, 16.8, 16.5, 16.8, 15.0으로 다운하는 동안에 3등 항해사는 한 번도 엔진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누군가 엔진을 썼겠죠. 누군가 엔진이 쓴 사실을 좌연 엔진 정지가 했지만 우연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되고, 우연 엔진이 계속 돌아갔다는 사실은 2등 항해사가 왜 우연 엔진이 데드 슬로죠? 라고 묻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기관장이 하고 엔진을 끄므로써 데드 슬로 상태로 왔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므로 우연 엔진은 언제 우연 엔진을 정지했느냐, 기관장이 우연 엔진을 데드 슬로 상태로 언제 놓았느냐는 세월호 사고 원인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연 엔진 데드 포인트가 언제냐? 그거를 추정하자면 거슬러 올라가서 스피드 다운이 되는 시점 앞으로 거슬러 가야 되니 이 그래픽 이전에부터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17.4노트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19나트로 오던 배가 이 이전부터 우연 엔진이 스피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풀로 오던 선박이 전속으로 오던 선박에서 우연 엔진을 데드 슬로까지 한 방에 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표가 너무 나거든요. 표가 나거든요. 단계적으로는 하프 헤드, 하프, 슬로우, 데드 슬로우. 그게 가능하냐 브릿지에서? 브릿지 시끄럽습니다. 진술서 보면 너무 찍찍찍찍찍 VHF는 계속 떠들고 어느 배 감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뭐 VTS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혹시 택시 한번 탔는데 택시에서 기사분 이 다음 손님 태우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택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비슷합니다. 선박도. 그때 항해사가 아저씨 135도 잡아주세요. 140도 잡아주세요. 140도 써 돌리고 복창하고, 이 복창하고 탈을 쓰는 때에 항해사와 조타수 바쁩니다. VHF는 계속 떠들고요. 그때 살짝 내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기관실은 알 수 있지요. 맞습니다. 기관실은 알고 있습니다. 브릿지에서 기관 사용한 거 기관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오거든요. 그 기관장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고 5분 전에 기관실 전화합니다. 엔진 컨트롤룸 전화해서 상식밖에 지시를 합니다. 3기사, 조기사와 함께 공조실에 가서 청소 좀 해. 거기 더럽더라. 항해 중에, 협수로 항해 중에 기관 컨트롤룸에 전화를 해서 사고 5분 전에 공조실 가서 청소를 합니다. 공조실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기관실 옆에 공조실이 아닙니다. 선장실 앞에 공조실이 있습니다. 공기조화실, 공기, 에어 컨트롤. 선장실은요, 입에서 제일 높은 것, 선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저 제일 밑에 있는 기관 컨트롤룸에 있는 당직 기관사한테, 당직 엔지니어한테 3기사, 3등 기관사 전화를 해서 공조실 청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3기사는 안 갑니다. 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웬 위에 저 꼭대기까지 가서 청소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커피 끓여 먹습니다. 그때. 아마 엔진 움직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엔진 컨트롤러면 3사람이 있었습니다. 3기사와 조기사 2사람이 있었는데 셋이 커피 끓여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고 직후에는 어떻게 나눕니까? 사고 직후에는 기관장이 계속 2번이나 기관실 전화해서 빨리 위로 올라와. 빨리 위로 올라와. 배 기울어지고 막 이럴 때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어디로 모인 줄 아십니까? 3등 기관사 침실 앞에 전부 다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대화 나누고 캔 콜라, 캔 맥주 마시고 30분 동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기관실은 전시로 치면은 비우면 안 됩니다. 왜? 선장이 엔진을 쓸 수 있잖아요. 멀쩡하게 돌아가는 엔진을 정지시킨 것도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주변에 섬들이 많겠다. 엔진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어디 가서 좌초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엔진을 꺼요? 자기 마음대로. 선장도 웃긴 사람 아닙니까? 엔진 살아있어? 그럼 엔진 돌려. 그리고 저쪽으로 배가 엔진이 돌리면 프로펠러 돌아가고 프로펠러 돌아가면 움직이니까. 아까 우리 한바다님 스러스터 얘기했죠. 스러스터가 브룩스벨이 배를 인양하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바우 스러스터, 선미 스러스터, 스턴 스러스터 2개가 있는데 이 스러스터는 배를 접안할 때 용이하게 접안하기 위해서 배 밑바닥 앞쪽에 선수 쪽에 선미 쪽에 2개가 있어서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 물을 옆으로 차냅니다.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앞부분을 잘 붙이기 위해서 스러스터가 존재하는데 앞쪽 스러스터와 뒤쪽 스러스터 모두 우선해로 맞춰져 있었다. 이 얘기는 오늘 세월호 사고 전체를 통틀어 처음 제가 이야기합니다. 처음. 왜? 브룩스벨 레포트를 제가 봤으니까. 브룩스벨 레포트에 바우 스러스터와 선미 스러스터가 우선해. 그러면 앞쪽은 물을 왼쪽으로 차게끔 맞춰져 있고 오른쪽은 물을 오른쪽으로 차내게 맞춰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러스터를 사용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선속이 보통 선박의 속도가 얼마 이상이 되지 않으면 바우 스러스를 쓰지 않습니다. 선속이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스러스를 사용합니다. 이게 자동 제어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전속으로 달릴 때 스러스터 안 먹어 라고 하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될 여지가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좌연은 전속인데 우연히 데드 슬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스피드 다운 효과를 가져오죠. 한쪽 엔진이 줄어들면 전체 스피드 다운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관장은 왜 우연 엔진을 데드 슬로로 놓았을까? 엔진 왜 한쪽을 따로따로 씁니까? 선장이나 항해사의 명령 없이 임의로, 이자가 잘못됐습니다. 임의로 기관 사용은 범죄 행위고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업무 방해. 한쪽 엔진의 스피드를 다운시킨 것은 운항 지장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라스트 펌프 작동 불능. 배가 기울어지자 3등 항해사가 발라스트 펌프 스위치를 눌렀는데 작동을 안 하네.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을 안 해요. 발라스트 펌프가 3대나 있는데 3대가 다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1대, 2대, 3대 발라스트 전용 펌프, 소방 및 빌지 발라스트 펌프, 소방 및 자병 펌프 이렇게 3대가 있는데 어떻게 고장이 나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CCTV를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CCTV는 또 5분 전에 고장이 나네?